잘 시킨다. 자, 안녕하십니까. JS 컴퍼니 필드스텝 박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군산이고요. 오늘 드디어 쭈꾸미 금어이가 풀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워피샤 16피트를 가지고 쭈꾸미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트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담, 파워피샤를 1년 동안 운영을 제가 했거든요. 그 경험담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30 트레일러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벙커식입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조, 간조, 전후, 물대 높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벙커식 트레일러를 활용했고요. 앞쪽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금 높여서 여기다가 스탠판을 대고 이런 식으로 울테라를 장착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게 됐고 말타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다가 롤바를 다 제작을 해서 옆 너울에 대비할 수 있게 안전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파워피샤 틸러식에는 없었던 이런 콘솔 박스를 제작해서 이 밑에다 안에다가 배터리 수납, 그리고 이쪽에다가 킵판들, 핸들, 컨트롤 레버, 그리고 어탐기, 포인트 1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트렁크를 제작을 해서 안에다가 이제 아이스박스라던가 기름통, 그리고 울테라 배터리 각종 수납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 수납함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파워피샤 뒤쪽은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아서 제가 꼭 방수가 필요한 물건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뒤쪽은 트랜섬 있는 부분인데, 트랜섬 높이를 조금 높이고 싶었어요. 말타기를 좀 줄이고 싶어서. 말타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랜섬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댄 커버를 제작해서 약 10cm 정도를 높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cm 정도를 높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주행감이 좋아졌고 말타기가 좀 덜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용접을 해주면서 트랜섬 보강도 되고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은 도아츠 핸들식 18마력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각종 배선 케이블을 안쪽으로 다 빼서 이렇게 배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텐 롤바로 이렇게 콘솔 박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군산 비흥항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포인트입니다. 수심은 10에서 15m 건이고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사용할
채비는 그냥 간결하게 싱커 10호에다가 이게 뭐 느문타라는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액인데 이렇게 옥수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갈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바늘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가지고 뭐 밑걸림이 덜 한답니다. 여기가 이제 형광색으로 되어 있어. 이제 축광하면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로드 참에어 시리즈고 8대2 액션입니다. 추 부하는 12에서 15호를 베스트로 하고 맥스는 30호, 라인은 0.6에서 1.25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로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릴은 은콩 50번대 릴이에요. 텔커타. 이거는 뭐 바다용은 아니지만 쭈꾸미 할 때는 충분히 여기서 제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피로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 이런 가벼운 릴을 선호하고 있고, 라인은 0.85입니다. 자, 지금 선속은 0.8, 0.7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이구, 드래그 안 잡아갔네. 히트. 이거 뭐 넣으면 나오는데요? 이야, 이거 뭐 올해 농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쭈꾸미 농사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쭈꾸미 올라왔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넣으면 뭐 나오는데요, 이거? 오늘 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쭈꾸미를 담을 때 벌써 던져놓고 스프를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가통에 담아줍니다. 망에다가 여기다 담아주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상황 봐서 이제 쌍포를 할 건데, 벌써 바닥 찍었죠? 이런 식으로 쭈꾸미를 뺄 때 벌써 채비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파워피샤 또 타고 나오니까, 파워피샤가 제가 보기엔 완전 쭈꾸미 킬러 같아요. 여기저기 샥샥샥샥 바다를 누비면서 이렇게 쭈꾸미 네, 빠졌네. 있긴 있어요. 일단 바닥 찍고 무게감을 느끼죠. 그래서 너무 위로 많이 들지 말고 살짝 까딱까딱 바닥에서 한 5cm 정도만 띄운다. 그러다 보면 벌써 무게감이 탁 느끼죠. 이러면 히트.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8대2 액션, 9대1 액션, 이 이유가 있어요. 다 로드를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가. 끄트머리만 까딱까딱, 허리 힘은 빳빳하면서 끄트머리만 까딱까딱 해주면 벌써 이제 무게감을 빠르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내려놓고 쭈꾸미는 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벌써 바닥을 이제 찍었죠. 하나는 세팅하고 하나는 또 오른쪽 거를 좌행으로 두든 왼쪽 거를 좌행으로 두든, 릴은 좌행 우행 이렇게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쌍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바닥을 찍은 상태고, 지금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자와 애기 2단 채비로 할 거예요. 자, 이 로드 같은 경우는 C4 602, 그러니까 티탄 가이드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9대1 액션을 갖고 있는 갑오징어대입니다. 갑오징어대여도 여기도 갑오징어도 나오는 포인트고, 그리고 쭈꾸미 낚시를 해도 히트. 넣자마자 나오네요. 아마 왼쪽에도 올라타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바로 히트 받았습니다. 이 애자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가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자, 또 이 바닥에 던져 놓고 숲을 풀러 놓고 하면 이쪽에 바로 히트. 빠졌다 이렇게 올라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쌍포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파워피샤만의 장점입니다. 왜냐면 또 큰 보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로드를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쌍포를 하기 좋은 배들은 고무보트라던가 이런 파워피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쌍포로 하기 좋습니다. 오른쪽 히트 받았죠.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고? 시즌 초반에? 이야, 씨. 대박인데요? 내려놓고, 왼쪽 히트. 왼쪽 히트 받았는데, 오른쪽도 지금 올라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전동릴을 사용하면 되게 좋긴 한데, 좀 이따가 전동릴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빼서, 바로 내려주고, 썬바 눌러줘서 바닥 찍고 바로 왼쪽 거 공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애자에 좀 반응이 좋은지 애기에 좀 반응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애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갑오징어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좀 밑걸림도 덜하고 그래요. 근데 애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싱커 대신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밑걸림이 좀 심해요. 히트, 오른쪽 히트. 히트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쭈꾸미들이 붙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전동릴 활용해가지고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쌍포 가동하겠습니다. 쌍포. 끝에 자, 히트. 재밌다. 계속 나오죠. 히트. 너무 빠른 속도로 하시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중속으로 릴링. 오,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자, 쌍거리입니다. 좋아, 좋아. 자, 여러분들,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싱커를 먼저 안에다가 관통시키고 그리고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다세요. 이런 식으로 애기 액션도 자연스럽게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애기들이 그냥 봉돌에다가 같이 이제 직결해버리면 애기들이 그냥 옆으로 놓거나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애기를 밑에다 꽂게 되면 살짝 들었을 때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액션도 나오고 조금 더 폴링을 높게 시켜가지고 딱 떨어뜨려주면 갑오징어들이 바로바로 바다 탑니다. 뭐 단차 20cm 정도 주고 가지채비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도 상당히 잘 나와요. 한번 해보십시오. 미친. 자식이다.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아라빈으로 변신했어요. 아라빈으로 변신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파워피샤를 그래도 한 1년 조금 넘게 타본 것 같아요. 처음에 14비트도 타보고 이제 14에서 16비트로 이제 바꿔서도 타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틸러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카탑에서 카탑으로 운영하고 이제 엔진을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포인트 도착하면은 다시 이제 엔진 거치해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레일러로 운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트레일러를 구입을 했는데 트레일러 430 그 벙커 형식 리안 트레일러에서 팔고 있는 그 트레일러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틸러로 하다 보니까 또 엔진을 탈거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워요.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들 형식으로 튜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달고 엔진 이제 도아츠 18마력짜리 그 핸들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한
5번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뭐 콘솔 박스 위치도 그렇고 엔진 트랜섬 높이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밸런스도 완벽하게 이제 잡혔고 말타기도 없어지고 이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보트로 거듭이 났어요. 예전에 이제 틸라 형식으로 했을 때보다 확실히 핸들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안정감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핸들을 이제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틸러를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틸러를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파도를 만난다던가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핸들을 확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해본 분들은 그런 상황이 적겠지만, 이제 파워피아를 처음 접한다던가 이 레저보트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위험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롤바를 제작하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손잡이 역할도 할 수 있는 롤바도 제작을 했고, 이 뒤쪽으로 여기 이렇게 트렁크도 이제 제작을 했죠. 트렁크로 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파워피샤는 뒤에 이제 격실이 없잖아요. 막힌 게 없어가지고 이제 뒤에서 파도가 친다던가 아니면 엔진 후진을 넣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물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놔둘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얘는 트렁크를 제작해서 이 트렁크 안에다가 뭐 연료통부터 해서 저 앞에 움직이고 있는 울트라 배터리, 그리고 뭐 각종 뭐 지갑이라던가 기타 등등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가 넣었고, 이 안에다 이제 아이스박스도 하나 넣어가지고 이쪽을 뭐 어창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고기 잡으면 그냥 피 빼서 아이스박스에 넣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쪽에다가 저 민코타 울테라를 달기 위해서 조금 더 스댄 그 판을 조금 높인 다음에 안전하게 이렇게 거치를 시킨 상황이고요. 울테라가 사실 이런 파워피샤나 좀 작은 소형 보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런치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처럼 제가 낚시할 때 상당히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 울테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써 이 바람 때문에 조류와 바람이 이제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낚시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엔진을 켜고 막 후진을 넣었다 뺐다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파워 핸들이라던가 뭐 파워 트림이 아닌 그런 그런 엔진으로 뭔가 이렇게 배 조작하는 게, 배지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테라 같은 거로 계속 배지를 해주면서 선장이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울테라랑 배터리 해가지고 한 450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400에서 450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콘솔 박스 한 15에서 20 정도 제작을 해서 각종 뭐 핸들이라던가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선 같은 경우는 엔진을 사면 다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따로 구입 안 하셔도 되고,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 에스틱 마린 도화츠 총판이죠, 사장님께 좀 할인 받아가지고 300만원 중반 정도에 산 것 같아요. 300에서 350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또 그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없고 차이여가지고, 소비자가는 지금 나와 있는 게 430만원인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뭐 할인 받고 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각종 롤바들 이런 거 이제 따로 제작을 하시는데 한 5, 6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 트렁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이제 금액이 들었으니까 한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얼추 이제 비용이 나오죠. 어느 정도 들었는지. 네,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피셔 16비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지금 530만원에, JS 컴퍼니 홈페이지에서 530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 2인용이에요, 2인용. 14피트 같은 경우는 1인용.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큰 레저보트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큰 레저보트를 타고 나가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편한 점은 있지만 좀 더 부담스럽고 그 뒷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또 장난 아닙니다. 큰 보트를 타고 있으면서도 파워피셔 타고 싶다는 요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가 파워피셔 처음 탈 때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좀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을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또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세팅을 딱 하고 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이 보트를 한번 타보면 이 또 다른 매력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 좀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세팅하니까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재미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세팅한 것보다는 사실 안전성이라던가 또 뭐 재미 면에서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 차이니까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낚시 위주로 많이 하고 오랫동안 낚시를 한번 나오면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파워피셔를 낚시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저용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새 파워피셔에 빠졌다는 거, 다소 좀 겨울철에는 타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방안 준비 잘해서 한 11월까지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울테라를 대각선으로 달았을 때는 물이 엄청 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정해가지고 일자로 딱 달아놓으니까 물도 안 튀고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은 유지비도 너무 적게 들고 관리할 것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확실히 뭐 부담도 적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항 근처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슬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낚시하고 있는 거 쭉쭉 나옵니다. 왼쪽은 참에요 BC582 8대2 액션, 오른쪽은 시퍼 CNT602 티탄. 요거는 이제 갑오징어 때예요. 요거 이제 6피트 때 초반이고 5피트 때 후반인데, 조작성에서 물론 짧은 게 좋긴 한데 이제 뭐 캐스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살짝 길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거 두 개를 써보고 뭐 캔서티, 닉스팝, JS 컴퍼니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쭈갑대는 웬만한 건 다 써봤는데 아무래도 비싸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비싼 게 더. 뭐 솔직히 말해서 닉스팝 잉크보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C4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립감, 뭐 감도, 뭐 로드 소재, 기타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다 좋은 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디테일함도 확실히 이런 C4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도 이쁘고, 하지만 이제 C4나 참외화급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이제 스폰지가 되어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확실히 이제 소재 차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C4 한 대 딱 갖고 있으면 쭈갑 하는데 아주 문제 없습니다. 감도 너무 좋죠. 그냥 올라타기 발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발 하나만 그냥 딱 올라타도 그냥 느낌이 딱딱 납니다.
또 JS 컴퍼니 이제 또 로드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1회 무상 AS 아니겠습니까? AS까지도 이제 완벽해지고 있는 JS 컴퍼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JS 컴퍼니 또 요거 나왔어요. 요거 지금 이 JS 컴퍼니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요것도 있고 제가 지금 입은 요 티셔츠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뭐 더 이상 잡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쪼꼬미 낚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물론 무게감을 잃는 낚시예요. 무게감을 잃는 낚시고, 확실히 전용대를 써야 쪼꼬미들이 딱 올라타기만 해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낚시고, 일단 유선배를 타게 되면 싱코를 대부분 20호 이상씩 쓰게 될 거예요. 일단은 무거운 걸 쓰면 점점 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수심층에 따라서 그 싱커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준비해 가셔야 될 거, 뭐 20호, 25호, 30호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유선배는 좀 깊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유선배들도 있기 때문에 싱커는 한 뭐 8호, 12호, 14호, 뭐 16호, 20호, 뭐 25호, 30호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한 봉지씩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의 그 포인트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싱커를 조류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의 최소한의 싱커를 활용해서 낚시를 하셔야 피로도도 그렇고 조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애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다양한 애기들이 많이 출시됐죠. 애자도 있고. 근데 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초반에 물론 쓰셔도 되지만 밑걸림이 좀 덜한 쪽에서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작은 쭈꾸미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애자에 올라탔을 때 제대로 후킹이 안 되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애기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갑오징어가들이 좀 나온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리리그 형식으로 해서 갑오징어를 좀 노려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리리그 형식으로 갑오징어를 좀 노려볼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이것도 뭐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가지채비 쓰십시오. 바닥에서부터 약 한 20cm 정도 띄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살짝 목줄, 쇼크리더 좀 가는 것들 있죠. 한 2호에서 3호 이런 것들 한 10cm 정도에서 20cm 왔다 갔다, 물때에 따라서 그것도 잘라가지고 수평애기 하나 딱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본 애기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국산 애기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애기 그 프린팅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도 그렇고, 바늘도 엄청 날카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일본산을 좀 줄이고, 일본보다 더 뛰어난, 우리나라가 또 일본보다 더 선진국 아닙니까? 일본은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한테. 대세에 좀 따라서 국산을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이제 애기들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은 국산 거를 쓰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기존에 사놨던 릴은 어쩔 수 없지만 릴도 웬만하면은 국산 릴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만드는 그 업체가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산을 애용하자. 자, 한 이 정도 잡았습니다. 한 3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2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시 한 40분이네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 한 5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5시간. 그래도 시즌 초반인데 잘 나오고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얼른 쭈꾸미 낚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서 이거 이제 소분해가지고 숫자도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갑시다, 집으로. 자, 오늘의 최종 조가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돌아오다가 고프로를 떨궈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자, 대형 지퍼백에 담아봤습니다. 한쪽에 200마리씩 이렇게 담았고요. 총 해서 357마리 되겠습니다. 한쪽은 200마리, 한쪽은 157마리. 아직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키로수로는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마리수로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꾸미와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퇴근!